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글쎄, 이거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포하는 국면 같은데요. 순위 확인하고 돌아와서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일본, 독일 각오하라. 트럼프가 엄포를 놨습니다. 이거 중국한테 계속 그래왔는데 독일과 일본이 포함됐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네. 독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죠. 대표적인 수출 강국이고 또 미국 시장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수년간 자국의 수출을 위해 환율을 조작해왔다. 그리고 이걸 시정해야 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 무역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고 이 파장이 이제 얼마나 미칠지 전 세계가 사실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을 상대로 하겠다는 거 뭐 늘 선거운동 때 얘기했는데 일본과 독일과 같은 오랜 전통적 우방이 포함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린 바보같이 있었다, 멍청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전임자들을 은근히 비꼬는 듯한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look at what China's doing. You look at what Japan has done over the years. They play the money market, they play the devaluation market, and we sit there like a bunch of dummies. We don't know anything. Our country has been run so badly. 자, 황순욱 차장. 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타겟은 독일, 중국, 일본이네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선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수출이 잘 돼야 되고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제조업이 같이 부활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예민한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올라간다. 즉 평가절하될수록 벌어들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수출이 주력 국가인 나라들은 환율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독일이나 실제로, 중국. 네, 무역 적자 중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독일한테 이렇게 많군요. 네, 중국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 무역 적자에. 예. 그리고 일본하고 독일도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도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습니다. 하지만 9위로 전체 미국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 중에 9번째로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이 물건을 잘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트럼프는 자신들이 만드는 물건 만드는 실력에 대한 언급은 이제 밀어놨고 상대 국가들이 환율 가지고 장난을 쳤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까? 네, 환율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같은 수출 강국들이 환율을 가지고 이제 자국의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뒤에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환율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은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수출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좋은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 10.7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네. 이건 2년 기준이고 2012년부터 봤을 때는 사실 8%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유리하게 환율 구조를 수출에 맞게 지금 구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요, 독일의 자동차,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글쎄 이런 곳, 이 지금 보시는 것은 아마 피츠버그라는 도시인 것 같은데 결국 제조업 노동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네, 미국 피츠버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철강 도시였고요. 미국에서 가장 이제 한때는 부가 축적이 되고 또 사람들도 많이 살았던 곳인데 지금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제철 산업이 붕괴가 됐고 지금 강정호 선수의 모습이죠. 바로 저 도시에 있는 야구팀에 지금 강정호 선수가 뛰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좀 대표적으로 산업이 붕괴된 그런 도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만 같았으면 철강 산업의 중심지로서 철강 노동자들, 우리로 치면 이제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수만 명의 중산층이 있고 그분들의 가족 수십만 명이 잘 살았었는데 한국, 일본, 중국, 브라질의 철강 산업 때문에 저 도시가 그냥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네, 그런 논리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보다는 경쟁하는 나라들이 실제로 환율 조작을 해서 그 나라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개선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보면요. 조금 전에 제가 약값이 천정부지니까 내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네.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채찍만 한 게 아니라 당근책도 했습니다. 미국의 FDA에서는 이제 약품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승인 기간이 굉장히 길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제약회사들한테 그 승인 기간을 줄여주고 더 쉽게 승인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당근책을 줬습니다. 그러면 규제는 줄여주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제약회사들한테 뭐를 요구했냐? 네. 대신 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수출이 증대되고 제조업이 살아나면 당연히 그 죽었던 도시들이 살아나고 공장이 가동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 중심, 즉 미국 국민들, 자기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게 지금 공통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정호 선수가 뛰고 있는 피츠버그라는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철강 노동자가 많았던 곳이지만 이제는 노동자는 사라지고 컴퓨터 잘 다루고 바이오, 생명과학 공부한 고학력자들만 돈 많이 버는 도시로 바뀌어버렸죠. 네, IT, BT가 중심이 됐는데 이게 그냥 봐서는 사실 도시가 뭐 잘 됐다 이렇게도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IT, BT는 고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철강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또 중산층의 그 기반이나 무게는 훨씬 약해졌다.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선거에 빗대자면 트럼프한테 표 찍은 사람은 손해를 보는 세상에 왔었고 그동안 네네. 민주당한테 표 찍는 고학력 그 고소득자들은 그동안 잘 되어 왔었으니까 그걸 뒤집어 보고 싶은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국 중서부의 공업이 쇠락한 지역,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담겨 있는 것으로 현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일자리가 좀 사라진 가난해진 미국 중서부의 노동자 거주 지역 그리고 그 공장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대거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고 표를 받은 트럼프가 보답이나 하듯이 이분들을 위한 정책만을 펴고 있다. 그 바람에 중국, 일본, 독일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세상은 정말 핑핑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과연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문제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도 미국의 상당히 큰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